안녕하십니까. 베이스캠프 학원의 영어과 성실고 1학년 담당을 하고 있는 김상백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좀 분석을 하고, 또 뭐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뭐 모든 입시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말고사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를, 좀 중간고사 출제 어떻게 됐는지를 좀 같이 살펴봄으로써 좀 더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2학기죠. 2022년 2학기 중간고사 승실고 1학년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부터 함께 볼게요. 시험 범위가 일단 뭐 1학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교과서는 2개 과가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이제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의 어휘 교재가 이제 27에서 데이 27에서 38까지 12개의 시험 범위가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9월 모의고사였죠. 그래서 9월 고1 모의고사가 또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교재가 이제 또 독해 부교재로 채택이 됐는데요. 1학기 때 우리가 사용했던 게 올림포스 독해 기본 1권이었죠. 근데 그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나누어서 한 권을 거의 다 시험 범위로 소화를 다 했고요. 이번 2학기에는 이제 그 2권을 다시 부교재로 채택을 해서 시험 범위는 유닛 1, 2, 8, 9, 10, 11 이렇게 총 6개의 유닛에 대해서 시험 범위가 결정이 됐었죠. 그래서 한 유닛당 보통 지문의 개수가 한 4개 정도씩 되기 때문에 뭐 요것만 하더라도 벌써 뭐 24개 정도의 그런 지문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또 마찬가지로 뭐 20개 정도 됐죠, 지문이. 그래서 굉장히 좀 범위 양을 따지면 뭐 같은 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들보다는 확실히 좀 시험 범위가 좀 많은 편이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1번부터 5번까지가 듣기 문제였어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에 그런 듣기 문제들 총 17개의 문제, 총 16개의 그런 스크립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5개를 선택해서 출제를 하게 됐고요. 뭐 역시나요, 역시나. 그래서 1학기가 마찬가지로 보기는 전부 다 영문 보기입니다. 한글 보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문 보기를 좀 해석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 내용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좀 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불일치. 그러니까 보통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주로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 주로 불일치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6번부터 13번까지는 이제 어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어휘 교재 워드마스터죠. 그래서 자, 이 어휘 교재 문제 유형은 뭐 영영풀이를 포함해서 예문을 활용한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좀 뭐 쓰인 낱말의 쓰임, 그러니까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리고 뭐 의미가 뭐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이라는 이런 영영풀이와 그 다음에 예문을 활용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1학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 어휘 부교재를 좀 더 확실하게, 철저하게 좀 공부를 해놔야 시험 볼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구석구석까지 정말 자세하게 공부를 좀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번부터는 이제 우리 기본 독해 교재들을 활용해서 교과서와 이제 모의고사, 올림포스의 지문들을 출제를 했는데요. 1학기 때하고는 조금 구성이 바뀌었어요. 1학기 때에는 좀 올림포스의 그런 문제들이 좀 앞부분에 배치되고 교과서의 문제들이 뒷부분에 배치가 됐었는데, 이번에 좀 전혀 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5과와 6과의 문제가 2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어법 문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내용 추론인데 모두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확실하게 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모두 고르세요 라고 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로 보기도 영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휘와 불일치 문제 6과에서 출제가 됐는데 6과에서 불일치 문제도 마찬가지로 영문보기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학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라고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일단 영문보기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해석 능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이 영문보기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사용하는 어휘의 수준을 높여버리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어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고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올림포스 지문을 활용해서 무관한 문장을 물어봤고요. 그 외에 모의고사 또 지문을 활용해서 어휘와 순서의 문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올림포스 마찬가지로 빈칸 추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자, 뭐 보다시피 올림포스 다 올림포스 교재로 출제를 했고요. 요약과 의미 추론으로 모의고사 지문 2개를 활용했습니다. 나머지 마지막에 또 3문제도 올림포스 교재를 사용했어요. 문제 구성을 이렇게 쭉 봤는데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교과서 4문제, 모의고사 4문제, 나머지 9문제가 독해 9문제가 다 올림포스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출제 비율을 보면 교과서와 모의고사보다는 확실히 올림포스 교재의 출제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대비할 때에도 교과서, 모의고사 그렇다고 좀 허술하게 공부해라 라는 건 아니고 분명히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하지만 좀 더 중점을 어디다 두고 공부를 해야 하냐면 올림포스 교재가 되겠죠. 그래서 올림포스의 지문들 좀 더 확실하게 학습을 좀 해야 합니다. 자, 일단 뭐 총평을 하면 워드마스터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파생어뿐만 아니라 뭐 유의어, 반의어 그리고 예문까지 꼼꼼하게 교재 전체 구석구석까지를 좀 학습을 해야 좀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좀 풀 수 있었고요, 이번에.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모의고사 듣기예요. 내용은 동일하게 출제가 되지만 어찌됐건 문제는 바뀌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그리고 영문 보기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뭐 다들 뭐 이제는 좀 익숙하겠지만 듣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약간의 시간을 주죠. 그 시간 안에 선택지를 다 해석을 해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선택지가 해석이 다 안 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익숙한 그 알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좀 메모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듣기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그 듣기에 선택지로 가서 해석을 하면서 요런 내용의 스크립트였지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스크립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듣기조차도 다 맞추기가 힘들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교과서와 모의고사보다는 올림포스 그 부교재 출제 비율이 뭐 거의 2배가량 높죠.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 4문제, 모의고사 4문제, 그 다음에 올림포스 9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림포스 부교재 좀 더 확실하게 좀 공부할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기본적인 문법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문법 사항 바탕으로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완벽하게 내용 숙지를 하셔야 돼요. 시험 범위 전체에 대해서. 당연히 뭐 수능형의 문제들 골고루 다 출제가 되고요. 하지만 거의 이제 변형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행스럽죠.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변형하거나 문장의 구조를 변형하지는 않고 그대로 출제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완벽하게 내용을 숙지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지의 어휘를 1학기 때보다는 좀 확실히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내용을 다 알더라도 선택지의 단어를 몰라서 문제를 찍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번에 조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1학기 때보다는 조금 등급의 컷은 내려갔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어요. 뭐 상위권에 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수가 없어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평상시에 꾸준한 어휘 학습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지
어휘의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당연히 완벽한 내용이 숙지되어야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가 되더라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제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면 당연히 이제 완벽하게 어휘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때 어휘학습이라는 건 시험 범위에 대한 어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우리가 시험 대비 기간에 다른 어휘, 기본적인 어휘 학습을 할 시간 절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들, 그러니까 지문들에 있는 어휘들만이라도 또는 우리 어휘 부교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휘들만이라도 확실하게 좀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저와 같이 준비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온오프라인으로 학습과 테스트를 병행하게 되고요. 학생들 성향에 따라서 온라인을 좀 더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고 오프라인 시험을 더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암기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내용학습입니다. 내용학습 당연히 중요한 거 뭐냐면 해석이 다 가능해야 해요. 그래서 뭐 지문의 모든 문장들 한 문장도 빠짐없이 모든 문장들의 해석이 다 가능해야 하고요. 당연히 구조 분석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내용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는 요약 연습을 좀 해보는 게 필수적이에요. 그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문의 내용을 본인 스스로가 좀 요약을 하는 연습을 좀 해야 그 지문의 내용이 좀 더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 충분히 같이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어법 학습이죠. 그래서 이 어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학습이 돼야 하고요. 온오프라인으로 당연히 학습을 하게 되고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단순히 답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 암기식이 아닌 그래도 좀 이해하면서 어법 사항들을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형 문제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이 이제 다 확실하게 다 공부가 됐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 차원에서 변형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데 이 변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마다 다 개개인적으로 수준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이러한 숙제를 한다기보다는 개인별로 충분하게 학습이 될 때까지 그래서 선생님 저는 변형 문제 더 풀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변형 문제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이제 벌써 1학년의 마지막 시험이죠.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혹시라도 조금 시험을 1학기 때보다 못 봐서 좀 속상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기말고사 준비 진짜로 확실하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꼭 좀 원하는 그러한 성적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같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좀 같이 해봤고요. 다들 힘들겠지만 마지막까지 힘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꼭 우리 2022년도 1학년에 마무리를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스캠프 학원의 김상백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